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9월 30일,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대로 또 한번 리픽싱이 있었습니다. 8월 말에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9월 말에 또 텔콘 RF 제약이 리픽싱을 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피싱 할 때마다 굉장히 지쳐요. 예, 굉장히 지치고 또 텔콘 RF 제약은 텔콘 리픽싱 제약의 줄임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그래서 상당히 텔콘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텔콘 RF 제약의 반기 보고서 6월 30일 기준이죠. 2021년 6월 30일 기준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13, 14, 15, 16, 17, 18회차 이렇게 총 6개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발행일은 제일 빠른 게 이제 13회차입니다. 13회차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리픽싱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환가액이 상당히 낮고 리픽싱을 이미 많이 했던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번 달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리픽싱을 드디어 한 번 또 실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권면 총액이 100억, 14회차는 180억, 15회차는 300억, 16회차는 43억 정도, 그리고 17회차는 220억, 18회차가 143억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작년에 이루어진 전환사채들이죠. 14회차는 20년 6월 8일, 그 다음 20년 10월 16일, 그 다음 3개가 20년 11월 3일, 그 휴머니젠이랑 엮이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좀 많을 때 리픽싱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3회차는 2019년 5월 말에 발행을 한 전환사채입니다. 그 중에 13회차의 경우에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년 5월부터 22년 4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전환을 많이 했어요. 전환을 많이 했고 상환을 많이 했고 10억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처음에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90억 정도를 이미 상환을 했다. 그 얘기는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콘의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상환 사채를 보면은 약 9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총액이 그러니까 986억인데요. 그 중에서 미상환된 게 896억 정도 전환사채가 남아있다.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2천만 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얘네들 다 전환하면 텔코는 1억 주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14회차의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이미 전환 청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아직 전환되거나 한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까지 공시 내용으로는. 그리고 15회차부터는 10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1년 10월 16일, 바로 이제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이라고 해도 되겠죠. 9월 말일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16회차가 16, 17, 18회차가 올해 11월 3일부터 제 시험 발표 날이네요. 그때부터 전환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상으로는 전환가액이 4,200원, 4,500원 정도 가격인데 리픽싱을 이미 몇 번 한 가격들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권면 총액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억, 180억, 300억, 43억, 220억, 143억 정도이고요. 얘는 이제 오늘 공시인데 아까 4,200원, 4,500원 정도였는데 오늘부로 4,100원대로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리픽싱이 4,100원으로. 여기서 더 이상 리픽싱은 없어야겠죠. 10월 말까지 주가가 여기서 이 가격보다 더 아래로 유지가 된다면 리픽싱을 하겠지만 정말 그거는 진짜 주주로서 용납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리픽싱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픽싱을 하면서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전환 가능 주식수가 늘어나요. 23만 5천 주였던 게 24만 3천 주로, 그리고 390만 주인 게 430만 주, 660만 주가 730만 주,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2천만 주 정도
1973만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한 2,300만 주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 정도 전환가액 조정이 10%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주식수도 10% 정도 늘어나겠죠. 2,100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사용처는 좀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13회차가 운영자금 100억, 14회차가 운영자금 90억에 탑업인 취득 90억, 15회차가 운영자금 200억에 탑업인 취득 100억, 16회차가 탑업인 취득 44억, 17회차가 탑업인 취득 220억, 18회차가 탑업인 취득 144억입니다. 그래서 탑업인 취득 자금이 아마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KPM테크랑 또 휴머니젠 그리고 한일진공 이렇게 지분 관련해서 쭉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그쪽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3회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자닌 채권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발행을 했었고 14회차는 한일진공과 한일인베스트 그리고 15회차는 엠마우스를 대상으로 그리고 16, 17회차는 한일진공 그리고 18회차는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도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리픽싱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렌질루마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이 나란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 텔콘은 5.5%, 장중에는 4,160원까지 올랐었고요. KPM테크의 경우에는 15% 상승을 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좀 좋은 뉴스가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이렇게 쭉 쌓아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게도 거래량만 많이 터진 수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부로 좀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많이 힘들었던 분들, 많이 힘들고 KPM테크와 텔콘에 대해서 확신이 무너지신 분들한테 매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드린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렌질루맙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렌질루맙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또 새롭게 유입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남은 올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4분기 동안에 좀 이렇게 주가도 그동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기존 주주분들이 더 갖고 계실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그로기 상태로 너무 이렇게 방관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분명히 평단을 좀 낮춰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단을 낮추라는 얘기를 오해하실까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만약에 1만 주 정도가 있다면 이거를 굳이 돈을 더 쏟아 부어서 1만 2천 주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만 주 중에서 500주, 300주 이 정도만이라도 계속 이제 비슷한 가격에 팔았다가 좀 더 저렴한 가격 한 20원 이상 떨어지면 사고 또 팔았다가 20원 이상 떨어지면 사고 좀 튀면은 좀 지켜보다가 그 가격에 팔고 좀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자주자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주식 수도 조금씩 늘릴 수 있고요. 물론 확 튀어버리면 이제 부랴부랴 그때서야 사면은 주식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내 평단이 6,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인 평단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진다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무슨 의미신지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방송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단을 낮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힘들어요. 예, 텔콘이 예전에 12,250원까지 갔지만 다시 12,250원을 뚫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정고점 돌파라는 거는 엄청 강한 이슈가 있어줘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설령 그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내 평단이 8,000원일 때 12,250원을 보는 관점이랑 7,000원, 6,000원까지 낮춰놓고 나서 12,250원을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어느 정도 더 쉽게 가능해진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네. 자, 오늘 9월 30일 일간 간담회 겸
텔콘 RF 제약의 리픽싱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KPM테크 주주분들 특히 많이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텔콘 관련해서 텔콘 관계사 중에. 근데 이제 오늘부로 그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올해 안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렌질루맙의 이번 FDA 승인과 별개로 올해 안에 텔콘 RF 제약 7,000원은 한 번은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